네, 안녕하세요. 레트 스위프트 2018 iOS와 루비 세션에 발표를 하게 된 김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세션 시작 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GMO 페파부의 핸드메이드 EC 서비스 민네에서 iOS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서비스라서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우선 서비스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네라는 서비스에서 iOS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핸드메이드 EC 서비스로 애플재팬에서 애플페이가 처음 도입할 때 이제 애플페이가 사전 출시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난주에 공개된 2018 뉴 아이패드 프로 애플재팬 홈페이지 소개 중에서 이제 애플페이 소개에서 뒤 배경에 검은 배경으로 사용된 서비스가 저희 서비스 민네입니다. 네, 그러면 목차부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루비와 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iOS 개발이 편해지는 잼 5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션 타이틀부터 루비가 적혀 있어서 왜 스위프트 컨퍼런스에서 루비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라고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11시부터 저쪽에서 이제 워크샵 세션이 시작되는데 다들 이거 들으려고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근무하고 있는 GMO 페파부 주식회사에서 이제 맥북을 처음 받고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게 될 때 사실 iOS 개발 환경은 코코아팟이나 루비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엑스코드를 설치를 하면 이제 하루 만에 완성이 되었지만 로컬 서버가 다 저희는 루비 레일즈로 되어 있어서 그 환경이 꼬여서 환경 구축에 약 3일이 소비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루비에서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루비라는 언어 인식은 파이썬이랑 비슷한 언어 정도였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루비로 가능하다면 모든 걸 루비로 이제 코드로 작성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이런 루비의 나라 일본에서는 당연히 모바일 개발, 특히 iOS 개발에서도 루비가 활발하게 사용되므로 이제 민네를 개발하면서 배운 루비와 잼에 대해서 그리고 iOS 개발에서 활용한다면 유용한 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루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랑 비슷한 언어로의 인식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잼과 잼의 사용에 대해서 낯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비는 순수 객체 지형 언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잼은 루비의 라이브러리로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코코아팟과 카르타주도 루비 잼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루비를 사용한 개발에서도 iOS의 코코아팟과 같은 방식으로 팟 대신에 필요한 이제 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보통 맥에는 이제 루비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혹시 같은 팀에서 이제 루비 버전이 각각 다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잼의 버전 관리 툴인 번들러를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번들러도 잼을 관리하는 이제 잼의 또 한 종류입니다. 루비 개발 시의 번들러 사용 방법은 iOS 개발에서의 코코아팟, 카르타주의 설치 방법과 동일합니다. 방법은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큰 테두리에 이제 루비 프로젝트가 있으면 안쪽에 이제 빨간색 사각형에 여러 가지 잼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잼들을 이제 번들러 안에서 잼 파일의 설치와 버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일요일 11월 4일에 번들러가 2.0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오늘 발표는 이전 버전인 1.7.1 버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번들러의 설치 사용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들러는 로컬에 설치하고 번들러를 사용하려는 디렉터리에서 초기화를 실행시키면 잼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잼 파일에 설치할 잼의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인스톨 커맨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설명으로는 복잡하지만 코코아팟의 사용 방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코아팟에는 팟 파일이 있고 번들러에는 루비 잼을 설치할 때는 이제 잼 파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라모 파이어라는 이제 팟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팟 파일에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팟을 인스톨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잼을 설치할 때도 잼 파일에 원하는 잼의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인스톨을 시키면 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번들러의 잼 파일을 이용하여 잼을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잼은 화면에 보이는 5가지입니다. 타치코마, 휴스턴, 덴저, 텐마, 페트레이.
혹시 여기서 5가지 모두 사용해 보셨거나 사용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3개 이상 본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 이상은? 네, 보통은 하나 이상 사용하시면 패스트레인 이제 빌드 자동화로 이제 배포할 때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때 이용되는 잼인지 개발 플로우로 설명을 하고 잼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개발 플로우에서 개발되는 앱은 GitHub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CI2를 사용하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있는 iOS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혹시 CI2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I2는 CI의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의 의미는 계속적인 완성입니다. 커밋 단위로 컴파일, 테스트, 디플로이를 실행시키는 툴으로 어플리케이션 작성 시 품질 개선이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의 코스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절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툴으로 GitHub 또는 GitLab과 연동해 놓으면 풀 리퀘스트 또는 푸시가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CI3이 설정된 이제 레포지토리에서 풀 리퀘스트가 발생되고 CI 빌드가 성공한다면 화면과 같이 초록색 체크마크가 붙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빨간색 X 표시와 왜 실패됐는지 이유가 코멘트로 남겨지게 됩니다.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CI2는 대표적으로 젠킨스와 비트라이즈가 있습니다. 특히 젠킨스는 활용성이 높아 유명하고 비트라이즈는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이제 사용되게 되는 스크린샷은 비트라이즈를 이용한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잼을 소개할 개발 플로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iOS 개발이라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코코아팟 혹은 카르타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 라이브러리마다 새 버전 릴리즈도 다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릴리즈 노트를 찾아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잼이 타치코마로 디렉토리 내에 이제 팟 파일과 카르트 파일을 체크하고 새 버전이 있을 때 GitHub으로 자동으로 풀 리퀘스트를 작성해주는 잼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되면 풀 리퀘스트가 계속됩니다. 스위프트 린트를 이용해서 코드 리뷰에 이제 시간을 조릴 수도 있지만 오브젝티브-C가 함께 있는 코드일 경우에는 이제 스위프트 린트를 사용하지 못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마일스톤 설정을 매번 있는 이제 팀원이 있어서 코멘트로 마일스톤 설정을 부탁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남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때 풀 리퀘스트 내용과 엑스코드 프로젝트 내에서 코드에서 자주 실수하는 체크리스트를 덴저 잼 파일에 등록해 놓고 풀 리퀘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CI 툴에서 작동한 뒤 틀린 부분에 대해서 풀 리퀘스트에 코멘트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새로 추가하게 된 경우 잘 추가되었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이슨으로 파이어베이스 등의 테스트 서버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도 되지만 맥북의 로컬에서 커맨드 레인 한 줄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잼인 휴스턴 또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릴리즈 내용이 이제 데벨롭 브런치의 머지가 완료되었을 때 이제 앱스토어에 신청하기 전 이제 디벨롭과 마스터에 각각 머지된 릴리즈용 브런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템마를 사용하면 브런치 개설은 물론 긴 레포지토리에 풀 리퀘스트까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마스터에 머지되는 브런치로 앱스토어에 신청을 하고 최종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스터 브런치에서 패스트레인을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하게 되면 앱스토어 업로드는 물론 심사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템마와 함께 사용되면 브런치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패스트레인을 자동적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템마의 사용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잼의 전체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우에서 사용되는 잼은 보이는 5가지입니다. 타치코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타치코마는 코코아팟과 카르타즈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서 이제 풀 리퀘스트까지 작성해주는 잼입니다. 슬라이드가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저도 타치코마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지금 위에 있는 파란색 로봇이 이제 타치코마라는 로봇이고
이제 이 타치코마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젠킨스나 비트라이즈 같은 CI 툴에서 매주 수요일에 작동되도록 스케줄을 세팅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카르타주나 코코아파 버전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매주 수요일 출근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버전의 풀 리퀘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치코마가 잼의 자동 업데이트에서 사용되는데 우선 자동 업로드가 되는 잼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iOS 개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잼은 코코아파과 카르타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검은색 사각형 안에 있는 사물 중 시계와 플립의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타치코마를 실행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의 풀 리퀘스트가 타치코마로부터 작성됩니다. 타치코마가 실제로 이제 실행되고 난 다음에 스크린샷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팟 파일의 버전이 고정되어 있는 이외의 팟들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풀 리퀘스트가 작성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타치코마는 로컬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CI 툴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치코마의 설치 방법은 같습니다. 번들러를 이용하여 타치코마를 설치하고 타치코마를 이니셜라이즈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유저 컨피그 YAML 파일이 생깁니다. 타치코마가 GitHub에 작성해주는 풀 리퀘스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생성된 유저 컨피그 YAML 파일에 PR 관련, 풀 리퀘스트 관련 설정 내용을 작성합니다. 저는 예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PR의 커미터, 작성자의 GitHub 계정, 제목, 내용 등을 설정합니다. 물론 제목과 내용에는 이모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을 끝냈으니 본격적으로 타치코마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치코마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치코마를 실행시키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에서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시키거나 CI 툴의 워크플로우에서 자동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로컬에서 수동으로 실행시키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수동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커맨드 라인을 터미널에서 실행시켜주면 타치코마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카르타주와 코코아팟은 이제 런 부분 뒤에 이제 커맨드 라인 가장 뒤에 있는 런 부분만 카르타주, 코코아팟으로 변경시켜주면 두 가지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I 툴의 워크플로우 내 스케줄에 등록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와 같이 로컬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타치코마가 가장 빛을 내는 순간은 CI 툴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비트라이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코아팟용 타치코마의 워크플로우를 새로 추가하고 워크플로우 안에 타치코마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플로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실행되는 동일한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방금 만든 워크플로우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스케줄과 함께 기준이 되는 브런치 설정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 아침 7시에 이제 타치코마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설정이 비트라이즈 같은 경우는 설정이 완료되면 이렇게 위에 고정적으로 되게 되고 실행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풀 리퀘스트가 작성돼 있고 제가 이제 이걸 할지 안 할지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라이브러리의 최신 버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 타치코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지를 할지는 사람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라이브러리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단점은 이제 타치코마 IO로 이제 타치코마 자체는 이제 운영진들 이사를 가버려서 GitHub의 잼 자체는 유지 보수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타치코마를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이 슬로건 때문에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타치코마에게 맡길 수 있는 것 맡기고 iOS에 집중하시는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4개의 잼이 남아있습니다. 덴저입니다. 네. 네, 덴저는 코드 리뷰 때 자꾸 실수하는 것들을 이제 덴저 파일에 등록해 놓으면 CI 툴의 워크플로우에서 풀 리퀘스트 내용과 코드 디프에 대해서 이제 코드 리뷰를 해주는 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코드 리뷰 보십니다.
전체 개발 플로우에서 보시는 대로 풀 리퀘스트가 작성될 때마다 이제 덴저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CI 툴의 워크플로우 내에서 덴저가 실행되고 덴저 파일의 리뷰 항목에 걸리게 되면 스크린샷과 같이 풀 리퀘스트에 덴저로부터 코멘트가 남겨지게 됩니다. 덴저의 룰에 따라 CI2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실패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룰의 종류는 CI 자체가 중간에 떨어져 버려서 실패하게 되는 에러, CI 빌드는 진행되지만 워닝 커멘트를 남겨주는 워닝, 간단한 커멘트만을 남길 수 있는 메시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I2를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덴저의 사용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덴저의 설정이 끝나고 풀 리퀘스트가 작성되며 페일로 CI 자체를 중간에 끝내버리거나 커멘트로 워닝을 남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 설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덴저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앞에 설명드린 타치코마와 같은 방식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실행시키면 이제 덴저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미인 만큼 코드 리뷰를 추가하는 이 덴저 파일은 루비로 작성되게 됩니다. 이제 방금 자동으로 작성된 덴저 파일에 이제 덴저 룰을 추가하고 실행되도록 CI 툴의 워크플로우에 추가하면 덴저의 사용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덴저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덴저 파일에 어떤 코드 리뷰 룰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덴저의 활용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활용도를 높이는 덴저 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처리 방법인 CI 툴을 바로 실패시켜버리는 페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덴저 파일에 들어간 페일의 코드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루비는 코드 스타일이 다양한 언어라 예제의 코드 스타일은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의 코드는 이제 diff 500 이상일 때 페일을 실행시킵니다. 이 외에도 페일 사용의 예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의 활용을 실제 사용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95% 이상의 뷰가 거의 모든 뷰가 스토리보드로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빈번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파일은 사람이 읽기가 힘들고 특히 컨플릭트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를 이제 지향하신 아마 팀이 계실 건데 그거를 저희는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일그러진 스토리보드 파일 내에서 일그러진 부분에 대한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는 코드를 덴저 파일에 넣어서 어긋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페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페일과 함께 덴저가 어긋난 뷰가 있으니 업데이트 프레임을 실행해주세요 라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덴저 혹시 스토리보드를 사용하시고 있으신 팀이 있으시다면 덴저를 꼭 활용을 추천해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워닝입니다. S코드의 워닝처럼 풀 리퀘스트의 경고에 코멘트만 남길 뿐 페일처럼 CI를 실패시키는 것 같은 별도의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활용 예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브젝티브-C의 코드 스타일 리뷰가 오브젝티브-C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유용한 활용 예라고 생각됩니다. 스크린샷은 풀 리퀘스트에 마일스톤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 덴저 워닝 커멘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정말 메시지로 코멘트만을 남겨줍니다. 릴리즈 전에 리마인더 또는 메모로 잊어버리기 쉬운 릴리즈 준비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 주신다면 덴저가 유용한 잼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덴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잼은 휴스턴입니다. 앞에 전체 플로우에서 설명드린 대로 로컬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루비 잼입니다. USB로 연결된 아이폰에 앱을 실행시키고 취득한 디바이스 토큰으로 서버 없이 바로 푸시 노티피케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잼입니다. 사진과 같이 X코드가 실행될 때 맥에 USB로 연결을 하고 휴스턴을 실행시키면 푸시 노티피케이션 테스트가 서버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이 너무 길고 장황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 그래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번들러를 이용해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잼들과 같은 방법으로 휴스턴을 설정하고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 테스트 내용을 프로젝트와 같은 디렉토리 내 루비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USB로 아이폰을 연결시키고 X코드에서 프로젝트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스턴을 로컬에서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시키면 연결된 기기에 해당하는 X코드 프로젝트의 어플리케이션의 노티피케이션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휴스턴의 사용 조건은 이 2가지인데 요즘은 다 iOS 8 이상 이하이신 혹시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네, 8 이상,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휴스턴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번들러로 같이 잼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엑스코드 프로젝트 내 경로에 휴스턴 폴더를 만들고 테스타 랩에 푸시 노티피케이션 인증서인 펜 파일을 추가합니다. 휴스턴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토큰이 필요하므로 어플리케이션의 앱 딜리게이트에 디바이스 토큰을 프린트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난 후 아까 푸시 노티피케이션 인증서인 펜 파일을 추가한 휴스턴 디렉토리에 푸시 루비 파일을 만들고 테스트할 푸시 노티피케이션 내용을 추가합니다. 파일 추가가 완료된 휴스턴 폴더는 스크린샷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푸시 노티피케이션 텍스트 내용이 들어가게 될 푸시 루비 파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위프트 파일에서 임포트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리콰이어로 이제 휴스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같은 휴스턴 디렉토리에 저장해둔 펜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난 뒤 앱 딜리게이트에서 프린트된 디바이스 토큰을 휴스턴을 실행시키는 커맨드 라인에 입력하는데 거기서 받아와서 사용하게 되는 루비 코드입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커스텀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설정합니다. 세 가지 푸시 노티피케이션의 예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는 타이틀만 있는 케이스는 iOS 개발에 도움이 되는 루비잼들 만나보세요 라는 타이틀만 이제 표시되는 노티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줄인 케이스도 이제 똑같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정 뷰로 이동되는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실행하는 코드를 적어줍니다. 이로써 휴스턴 파일의 작성은 완료되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코드에서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고 프린트된 디바이스 토큰을 찾습니다. 그리고 푸시 루비 파일이 있는 휴스턴 디렉토리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커맨드 라인을 실행하고, 실행시키면 바로 이제 USB에 연결된 기기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오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에서는 이제 일본 서비스라는 이제 리프로라는 파이어베이스 플러스 구글 아날리틱스를 합친 서비스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고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마다 이제 모든 베타에 보내지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개발에 테스트 때에는 휴스턴을 실행해서 이제 개발자 본인만 로컬 이제 USB로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가지 중 아마 아시는 분들이 없으실 템마입니다. 저희 팀 모바일 CTL 분이 만드신 라이브러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릴리즈 준비의 자동화 툴로 GitHub API나 Git 커맨드를 사용해서 전달된 옵션에 따라서 릴리즈용 브런치, 커밋, 풀 리퀘스트, 이슈의 작성 등을 하나의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시키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프로 살펴보자면 릴리즈될 풀 리퀘스트의 머지가 완료되면 마스터의 머지될 릴리즈 브런치와 디벨롭의 머지될 릴리즈 브런치를 두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브런치를 만드는데 팀원들도 바쁘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스크럼이 끝날 때마다 같은 작업에 시간을 소비한다는 점,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똑같은 브런치 운영으로 팀 전체로는 2배의 로스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이제 브런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템마라는 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브런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디벨롭 브런치의 릴리즈될 풀 리퀘스트의 머지가 완료되면 템마를 로컬에서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시킵니다. 디벨롭부터 이제 릴리즈 브런치가 나눠지게 되고, 디벨롭, 릴리즈 각각으로 머지될 브런치들이 한 번에 작성되고, GitHub 리포지터리에 풀 리퀘스트까지 작성됩니다. 사실 브런치 운용이 팀마다 달라서 오늘 소개하는 잼 중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팀이라면 템마에서 발생된 브런치를 CI 툴에서 자동적으로 실행시키는 트리거로 활용한다면 브런치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바로 테스트 플라이트, 앱스토어 심사까지 등록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패스트레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에 보여지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텐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전에 소개해드린 휴스턴의 설치 설정 방법과 결국 비슷합니다. 번들러에서 잼을 설치하고 프로젝트 내 텐마 폴더를 만든 후 폴더 내에 텐마 설정 파일인 프리페어 야물 파일을 추가합니다. 실제 경로의 캡처 화면입니다. 텐마 설정 파일인 프리페어 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위에 검정색 글씨 부분은 프로젝트의 리포지토리 정보, 파란색 글씨는 이슈 작성 시에 타이틀, 바디, 라벨 설정, 그리고 빨간색 글씨는 풀 리퀘스트 작성 시에 타이틀, 바디, 라벨 설정과 함께 패스레인의 체인지 로그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텐마를 사용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리페어 야물 파일을 본인 레포지토리에 맞게 커스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텐마에서 마일스톤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브런치 풀 리퀘스트 작성까지 활용한다면 깃허브 토큰을 새 설정 파일에 추가해야 됩니다. 앞에 설정이 끝나고 릴리즈 준비가 완성되면 릴리즈 버전의 커맨드 라인을 실행시키고 텐마가 브런치를 만들고 풀 리퀘스트까지 작성됩니다. 실제 텐마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 팀의 이제 Git 레포지토리의 풀 리퀘스트의 리스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패스레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패스레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툴로 패스트 파일이랑 루비 파일을 설정해 놓으면 테스트, 빌드, 릴리즈 전 과정의 자동화를 도와줍니다. 이 테스트, 빌드, 릴리즈가 각각의 레인이고 이 모든 거에 묶여진 길이 패스레인이라는 하나의 루비 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패스레인은 많이 알려져 있고 국내에 이제 블로그 글도 많기 때문에 본 세션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세로줄이 있고 각각이 실행되는 방향은 다릅니다. 왼쪽이 테스트, 중간 테스트 플라이트의 배포, 오른쪽이 앱스토어 신청입니다. 신청의 방법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패스레인을 사용하는 자체로 커맨드 라인 한 줄로 배포 신청이 되어서 편리하지만 패스레인 내 테스트 과정 등이 이제 로컬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그동안 로컬에서는 아무것도 작업을 못하는 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CI 툴의 워크플로우로 지정해 놓으면 CI 툴 내에서 돌아가므로 확인만 하면 되고 로컬에서는 문제없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텐마를 사용하는 전체 패스레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으로만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우선은 그래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정이 끝나고 이제 CI 툴에서 마스터로 머지되는 릴리즈 브런치의 빌드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면 빌드의 이제 워크플로우 내 마지막 단계로 패스레인이 있게 되면 자동으로 패스레인이 앱스토어 업로드 심사 신청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사실 패스레인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부족한 설명이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잼들과 함께 CI 툴을 사용하신다면 정말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잼은 다음과 같이 5가지입니다. 휴스턴 이외의 잼은 iOS 개발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개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잼인 휴스턴, 텐마, 패스레인은 개발하시고 계시는 프로젝트 설정에 따라서 사용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CI 툴을 사용하신다면 타치코마와 덴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루비 잼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편안한 iOS 개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반복되는 것들은 앞으로 최대한 자동화를 하고 이제 개발에 집중하고, 그리고 코카파과 카르타주로 이미 우리는 루비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제발 루비에 익숙함에 속아서 속지 말고 활용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GMO 페파보에서는 함께 일할 iOS 엔지니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일본에서의 iOS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말을 걸어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OS와 루비 시전의 김인영이었습니다.